발목을 당기고 펴는 동작을 잘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평발이신 분들, 아치가 땅 쪽으로 내려가 계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도 주목해주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필라림입니다. 발목을 당겼다가 밀어내는 동작이 건강한 무릎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오늘은 발목을 안쪽으로 돌리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내반, 그리고 발목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외반이라고 할게요. 자, 발의 움직임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우리가 걸을 때는 발이 당겨지면서 내반됐다가 또 발목이 펴지면서 외반이 일어나요. 발목이 빙글빙글 계속 돈다는 거죠. 자, 발이 계속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이유는 우리가 발이 땅에 닿았을 때 지면에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기 위함이에요. 이 역할을 아치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발이 외반됐을 때 아치가 땅으로 무너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또 발목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렸을 때, 그러니까 내반됐을 때 이걸 분산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발목이 외반됐다 내반됐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죠. 만약에 외반과 내반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잘 나오지 않는 발은 당연히 발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위에 있는 무릎도 계속 통증을 받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발이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서 있을 때도 발은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발은 정해져 있는 올바른 무게중심 한계 뭐 이런 게 없어요. 발은 계속 움직여야 되고요. 땅에 그냥 닿아 있을 때도 안쪽으로도 섰다가 바깥쪽으로 섰다가 발가락으로 섰다가 뒤꿈치로 섰다가 계속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어느 순간 내 발의 무게중심을 나는 가운데다가 둘 거야. 아치가 무너져서 땅에 닿아 있는 게 제대로 된 발의 무게중심이야 라고 규칙을 정해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발에 통증 생기고 한쪽에 굳은 살이 배기고 그렇게 하면서 무지외반이나 족저근막염, 무릎 통증 이런 질환에 노출되게 돼요.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발은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굳은 살이 배기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에 계속 익숙해져 있어야 내 주인이 갑자기 뛰어나갈 때 또는 걸을 때 아니면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살짝 비틀했을 때 중심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빠른 속도로 탁 잡아요. 근데 이게 학습 능력이 떨어진 발은 그냥 흔들리는 순간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발목이 접질리면서 그 충격이 위로 전달돼서 무릎이 같이 아프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릎 불편하신 분들 중에 발의 무게중심은 여기여야 한다라고 스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릎이 아프다면 내 회원이 또는 내가 이상하게 임의로 정해놓은 어떤 무게중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발의 움직임을 가동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되게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운동에서는 발의 무게중심이 계속해서 바뀌는 걸 좀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리를 벌리고도 해보고 발목의 가동성을 또 만들어 보고 또 그걸 통해서 무릎으로 전해지는 압박감을 없애도록 계속 학습할 거예요. 자, 그럼 운동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체어의 끝에 발가락을 한번 댔다가 반걸음만 살짝 뒤로 나와주시면 돼요. 자, 다리는 V자로 만들 건데 무릎을 모아서 펴는 거에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새끼발가락 쪽 라인이 뜨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의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이 사이의 복숭아뼈를 살짝 이렇게 열어서 서주실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뒤쪽도 좀 조여주고 이 앞쪽도 좀 조여주고 그래서 여기도 조금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힘이 완전히 몰리지 않게 앞뒤를 균형 있게 잡아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양손 머리 위로 만세해 주시고 자, 그대로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 천천히 롤다운으로 내려갈 건데 손이 페달 위로 내려갈 때까지 웬만하면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게 그러면 여기 또 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조금 접어도 괜찮으니까 손으로 페달을 찾아서 발가락으로 조금 버티듯이 한번 내려가 볼 거예요.
그대로 내려갔을 때는 손목이 꺾이지 않고요. 몸이 살짝 앞쪽으로 부담 없이 약간 무게를 기대는 느낌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내가 무릎이 펴는 게 또 목적이 되면 복숭아뼈 이렇게 또 붙어버리거든요. 그거 목적 잡지 마시고 이 동작의 목적은 체중이 발가락 쪽으로도 이동했다가 뒤꿈치로도 왔다가 안쪽 바깥쪽으로 계속 돌아다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발의 체중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게끔 그거를 조금 느끼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올라오실 때도 엉덩이 위치를 최대한 유지해서 천천히 올라와서 양손 만세 한번 했다가 옆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자, 엉덩이의 위치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발이 이렇게 빠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압력이 막 쏠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조금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발가락 쪽으로. 그거 상관없으니까 발가락으로도 한번 버텨서 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피로가 조금 올라오면 뒤꿈치로 조금 또 무게를 바꾸거든요. 한쪽으로 쏠려서 있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요 느낌을 한번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쪽으로도 이동하고 바깥쪽으로도 이동하고 그 무게중심이 굉장히 결합돼서 이동이 될 거예요. 그거를 많이 느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내려가서 스트레칭도 하고 발의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느끼시고 천천히 몸통 동그랗게 올라올 때도 계속 느껴지면서 손은 간신히 천천히 떼는 느낌. 자, 이때 무릎 조심하고 무릎 쫙 펴져서 다리에 기대서 하지 않게 양손 다시 옆으로 내려왔다가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고개부터 천천히 내려갈게요. 호흡 편안하게 해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올라갈 때 발이랑 종아리, 엉덩이가 전부 버텨주면서 내려 올라오셔서 양손 내려주시면 돼요. 자, 천장을 보고 누워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발 뒤꿈치를 한번 먼저 페달 위로 올려주실게요. 자, 두 다리는 11자로 만들어서 골반 너비로 딱 잡아주시고 발목을 이렇게 한번 당겨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브릿지 동작을 햄스트링이랑 여기 종아리 앞쪽, 뒤쪽 이런 데를 좀 써서 운동을 해볼 건데 발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11자 발을 최대한 유지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릎 모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숨 한번 마셨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페달을 살짝 밑으로 누르는 힘을 쓰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허리도 살짝 들어 올릴게요. 그대로 페달이 쾅 떨어지지 않게 조절해 주시고 다시 천천히 등이랑 허리, 엉덩이를 순서대로 동그랗게 말아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요거 3번 반복할게요. 다시 둘, 발목 당기는 각도 계속 유지해 주시고 다시 천천히 또 내려갈게요. 자, 3번째 올라갈게요. 올라갈 때 배꼽을 너무 내밀어 버리면 허리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엉덩이 들어 올리는 거에서 허벅지에 힘 들어오는 것까지 그거를 집중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발을 살짝 이렇게 바꿔서 발가락 부분을 페달에다가 대주시고 자, 발바닥에 아치도 쓸 거고 발가락도 쓸 거고 종아리 뒷부분도 쓸 거고 또 햄스트링 쓸 거예요. 자, 그대로 발로 딱 눌러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 볼게요. 다시 몸통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오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오금의 힘을 딱 잡고 가야 발에 쥐가 안 나요. 그래서 오금의 힘 잡고 엉덩이, 허벅지 힘 잡아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한 번 더. 셋. 다시 천천히 내려갈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다시 뒤꿈치를 놔줄 거고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려볼게요. 자, 발목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 그대로 바깥쪽으로 여는 힘을 써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햄스트링의 바깥쪽 라인 또 엉덩이 근육을 조금 더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자극을 해볼게요. 둘, 내려갔다가 한 번 더. 셋. 천천히 내려갈게요. 다시 한번 이제 또 고관절을 열어놓고 발의 날 부분이 페달에 닿고 자, 그 상태에서 호흡하시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갈 거예요. 대신 발끝은 약간 포인으로 밀어내는 발목. 다시 내려갔다가 둘. 바닥이 되는 발의 위치를 좀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발목도 바닥이 됐다가 뒤꿈치도 바닥이 됐다가 또 발날도 바닥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셋. 후. 그대로 천천히 내려오시면 돼요. 자, 두 무릎을 잡아주고 좌우로 살짝 흔들흔들 풀어줄게요. 자, 체어에 살짝 뒤에 한번 서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꼭지점 있는 부분에다가 새끼발가락 쪽 라인을 조금 맞춰주시고 그대로 한쪽 발을 이 페달 위로 얹어볼게요. 핸들이 필요하다면 손으로 잡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발이 많이 벌어졌는데 무릎이 이렇게 앞에 보고 있지 않게 고관절, 무릎의 범위를 조금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발은 내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이랑 동일하게 일치하게 딱 정렬을 해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한번 들어 올려주시고 가능하다면 천천히 페달을 눌러볼게요. 다시 천천히 위로 올라올게요.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이쪽 무릎, 여기 쭉 뻗어서 이거 누르는 스프링의 힘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여기 힘 살짝 느슨하게 풀어서 진행해 주시고 누르는 중에 이쪽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무릎도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최대한 활짝 열어서 고관절 외회전, 외전 다 만들어 놓고 진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5번만 일단 눌러볼게요. 하나, 둘. 일단은 뒤꿈치를 올리는 동작 자체가 우리 발목의 인벌전, 그러니까 내전을 만들어내는 동작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다 하면 이렇게 뒤꿈치를 올려주는 동작을 조금 많이 학습하는 게 좋아요. 자, 2번만 더. 네. 마지막 하나 더. 5. 자, 이렇게 눌러놓고 바로 연결할게요. 제가 뒤꿈치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대신 내릴 때 이렇게 무너져서 내리면 무릎 통증이랑 연결되니까 살짝 아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뒤꿈치를 내릴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에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잖아요. 바깥쪽 뒤꿈치 라인을 살짝 더 밑으로 떨어뜨린다 생각할게요. 그래서 무릎에 힘은 들어와도 통증은 올라오지 않게. 2번만 더 갈게요. 하나. 그대로 천천히 다리 올라올게요. 자, 이번에는 발을 바꿔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발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 발목이 또 이렇게 과하게 돌아가지 않게 발은 일직선.
대신 허벅지는 이렇게 외회전. 자, 그대로 누를 건데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뜨려서 누르려고 하기보다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한번 눌러볼 거예요. 다시 또 그대로 올라가 볼게요. 다시 둘,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발을 보면 약간 체어의 곡선 라인을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바깥쪽 라인을. 발목에 인벌전이 또 나와 있잖아요. 내전이 또 나와 있는 상태에서 힘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은 발목에 이벌전, 외반이 나온 상태에서 계속 많이 운동을 했잖아요. 걷기도 했고 뛰기도 했고. 그거를 이제는 조금 바꿔서 힘을 써서 인벌전 4번 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2번만 더 볼게요. 마지막 한 개 더. 5. 그대로 다리 내려주시고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반대쪽 다리를 페달 위로 올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올린 채로 페달을 눌러볼게요. 다시 돌아왔다가 둘,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계속 밖으로 열어주시고 다시 업, 셋, 다시 올라왔다가 넷. 서 있는 다리 리스탠딩 레그 무릎 조심하시고요. 이쪽 아치도 무너져 있지 않게 계속 신경 쓸게요. 5.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뒤꿈치 한번 내렸다가 올렸다가 둘, 셋, 넷, 5. 내려 천천히 페달이 올라오면 돼요. 자, 이제 반대발을 페달에 다시 올려놓고 발을 페달의 곡선 부분에다가 딱 얹어줄게요. 자, 이 상태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페달을 땅 쪽으로 한번 눌러봤다가 다시 위로 올라올게요. 자, 5번 반복할 거고요. 스탠딩 레그 무릎 챙기시고 무릎 뺑기다 와서 나중에 아프지 않게 다시 또 올라갔다가 셋, 2번 더 반복할게요. 넷, 뒤에 있는 엉덩이 꽉 조여주셔서 발이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5. 엉덩이 조이는 힘으로 같이 버텨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발 다시 제자리로 내려놔 주시면 돼요. 자,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시 발을 페달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발로 페달을 꾹 눌러줄 건데 여기서 발목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었다가 안쪽으로 갖고 왔다가 이렇게 좌우의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의 기준은 페달에 닿아 있는 내 피부 감각, 발바닥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살짝 쏠렸다가 또 엄지발가락 쪽으로 살짝 쏠렸다가 이렇게 5번만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둘, 셋, 허벅지도 같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허벅지 같이 움직이셔도 좋아요. 5. 그대로 다리 위로 올라오셨다가 반대쪽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발가락 세워서 눌러주시고 좌우로 왔다 갔다 5번. 둘, 셋, 넷, 5. 뒤로 다시 다리 천천히 위로 올라올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목 돌리기 한번 해볼 건데 페달에 닿아 있는 내 피부 감각을 조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갔다가
또 두세 번째 발가락을 지나서 네다섯 번째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갔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 계속해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걸 느껴주실 거예요. 자, 반대쪽으로 움직일 때도 동일하게 페달은 따라 올라오지 못하게 최대한 한번 버텨서 눌러보시고 계속해서 발목을 골고루 돌려줄게요. 그래서 바깥쪽으로도 갔다가 안쪽으로도 갔다가 또 밑으로도 내려갔다가 위로도 올라갔다가 이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좀 조화롭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다리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자, 반대쪽 동일하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발가락 페달 위로 올리시고 그대로 페달을 땅 쪽으로 눌러 볼게요. 자, 그대로 발목 돌리기 가볼게요. 하나, 10바퀴 한번 돌려볼게요. 둘, 셋, 호흡 편안하게 하시고 넷, 다섯, 여섯. 페달이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발가락도 계속 누르는 힘을 유지해야 되고요. 아치에도 계속해서 힘이 들어가 있어요. 대신 우리 아치가 힘을 준 상태에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걸 반복하게 할 거예요. 두 번만 더 가볼게요. 9, 10. 자, 반대로도 서클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횟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되고, 일곱. 발목은 우리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좋은데 확확 쓰러지지 않게. 그래서 발목의 방향을 딱 내 의도대로 범위를 그려주실 거예요. 두 번만 더. 9, 10. 그대로 페달 올라오게 해주시고 발 내려주시면 돼요. 오늘 운동에서는 발이 다양한 부분으로 무게중심을 느끼는 걸 많이 학습을 했어요. 발이 무게중심을 계속 이동한다는 건 다른 말로는 균형을 잡고 서 있는다는 걸 의미하고 관절에 걸려서 기대 있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반복적으로 의식을 깨워서 내가 균형을 잡고 힘있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를 반복해야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좀 편안하게 나도 모르게 딱 균형을 서서 잡고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처음에 다시 학습할 때는 반복이랑 의식을 계속 깨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